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어젯밤 12월 31일 마지막 밤을 윤석열 대통령 관절을 지키는 애국 시민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요 경찰에다가 기동대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공수처는요 내란죄 성립도 안 되지만 수사권도 없고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했죠. 그래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대통령에서는요, 대통령 그 경호처가 있잖아요. 경호처. 대통령을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겁니다. 그러면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기동대와 대통령의 그 경호처 간에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체포영장은 아마 1월 6일까지가 될 겁니다. 아마 일주일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하루 지났네요. 6일이 남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어저께 말이죠.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정계선 씨. 정계선 씨는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 원장입니다. 운동계 출신이죠. 그리고 또 조한창이죠. 조한창. 조한창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서 어저께 임명을 했는데요. 이 조한창 국민의힘이 추천했는데도 난 의심이 가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헌법재판관이 이제 2명 임명했으니까 8명 아닙니까? 이분들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에 거대 야당의 폐악질 아니겠습니까? 입법을 폭주하고 그거 일반 국민들이 디테일한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늘 글을 쓰고 어떤 국회의원이 무슨 법안을 발의했는가 늘 리서치를 하니까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걸 평생 직업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 법을 발의했는가 이 내용을 우리는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입법 폭주, 입법 구태타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경찰, 특활비 다 0원입니다. 0원.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가 1년에 72억 원인가 얼마 그 정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더불당에 오로지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이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 자체가요 아마 역사상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제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가 뭐가 아쉬워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참정권 박탈당하는 것을 되돌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선거가 계속 이어지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부정선거만은 밝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이
각 곳곳에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걸 척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 지령을 받는 친구들 말이죠. 이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보가 북한에 넘어가고 중국에 넘어가고 기업체의 모든 정보,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정보가 북한에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정보원법에서는요, 원래 간첩 잡는 게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법을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박탈시켰어요. 조사권만 있는 거지요. 그런데 22대에 들어서 조사권까지도 박탈시키겠다고 그런 발의를 한 거는 국가정보원법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청법까지도 없애겠다는 그런 수작을 떨고 있습니다. 이게 공산화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거는 헌법과 개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국헌문란이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자들은 뭐 내란수계다. 예? 비상계엄 다음날 내란수계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누구의 짓인지 북한의 짓인지 말이야.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죠.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재상목 이 권한대행 말이죠. 제가 방송했죠. 예,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야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예, 국회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잘못된 건 거부권 행사해라. 제2호권 행사해라 하는 거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걸 피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철따구니 없이 말이야. 이 무식한 인간이 말이야. 이 경제학 전공한 친구 아니에요? 이 친구. 어? 그 뭡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비서관 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수석비서관 해가지고 박탈 때가, 뭡니까? 윤 정부에서 말이죠. 기획재정부 장관 준 거 아니에요? 부총리. 그래서 권한대행이 했는데 이 철따구니 없고 이 무지한 무능력한 친구가 말이야. 사리분별력이 없냐 이 말이야. 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냐 이 말이지. 임명하기 전에 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밀담하고 말이죠. 배석자 없이 말이죠. 비밀회동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더불당의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지 않았나 이 말이야. 최상목 말이죠. 그러니 국무위원들이 잘못했다. 왜 회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해야지 말이지 멋대로 권한대행이라고 이런 자가 어딨어. 이거 탄핵해야 돼. 이거 탄핵해야 돼. 그리고 사표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경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들이 다 사표낸 거 아니에요. 빨리 물러나기 바랍니다. 빨리 물러나기 바라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무능한 의원들 너무 많아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것들을 저지했어야지요. 절대로 권한대행하는 순간 미팅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 되지. 버스 지나간 다음에 말이야, 그런 임명을 잘못했다고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최상목 권한대행 빨리 사표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저께 방송했죠. 당신은 배신자라고. 봐요. 우리는 흐름을 알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국가가 잘 되려면은요, politics, 정치가 잘 돼야 돼, 정치가 안정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이 잘 됩니다. 행정이 잘 되면은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 경영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중소기업, 자영업자, 우리 서민들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경제가. 그리고 올바른 좋은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정치, 행정, 경영, 경제, 좋은 법안들, 법률들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폴리틱스라고 하는 이 정치가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죠. 이거 엉망진창이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할 때요. 이재명 대표 더불당에서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가짜 투표를 316만 표를 집어넣습니다. 가짜 투표를 전산 조작, 중국인들이 전산 조작해가지고. 그런데도 낙선이 됐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27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0.7%. 그런데 결과는 어떤 거냐. 8.6% 차이로 승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0.7% 차이로 이겼다니까요. 그러니 이 더불당에서 316만 표 가짜표를 가져왔는데도 낙선이 됐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느냐 이 말이야. 이해찬 더불당 상임고문, 옛날에 국무총리 했던 이해찬 국회의원 했던 사람 있죠. 예? 예. 그 자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런 내용을. 그래서 자기들이 뭐 20년, 50년, 100년 집권하겠다고 했잖아. 이게 물 건너가니까 난리가 난 거지. 이때부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지금 데모를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라 하고 데모를 수백 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비장한 각오와 비장한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비상계엄했습니다. 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최상목이 정신 차려라. 당신 말이야 빨리 사표 내라고. 왜 수석비서관들이 왜 사표를 일괄 사표 냈겠냐고. 응? 국무위원들 말이야. 그리고 국무위원들, 장차관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는 상급 이상 공무원인데요. 상급 이상 공무원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부정선거가 있다는 거 아니냐. 내가 2022년 대통령 부정선거 표 한 번 쫙 방송 한번 할까요? 응? 2020년 4.15 선거, 2024년 4.10 선거, 지금 부정선거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대통령 선거 한번 쫙 또 한번 방송해드릴까? 국민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감추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누굽니까? 최상목이가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안 나오네. 최상목 씨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가지고 지금 대통령한테 불리한 입장이 됐다 이 말이죠. 왜?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좌파 성향이 있다. 좌익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헌법재판관들 여론을 형성해서 정말 기각이 되어야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제가 또 아침부터 흥분하는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6.1%로 폭등했습니다. 폭등했어요. 체포 영향도 있겠죠. 네. 자, 신년 여론조사 윤 대통령 36.1%로 전국 전 지역에서 전 연령대에서 반등했습니다. 바로 비상계엄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6.1%로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이전 수준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인해 지지층이 결집하고 동정 여론이 형성된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천지일보가요,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12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6.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정평가는 61.6%로 집계됐고 입장을 유보한 비율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실시한 직전조사 결과 긍정 28.4%, 부정 66.6%에 비교하면 지지율이 7.7%나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0%로 하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은 연령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넘어 보수, 중도, 진보 이념 성향에서 모두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지지율 상승은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과 지지층 결집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건을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긴급 체포하겠다고 말이죠. 이런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찬반 논란이 격화되면서 국민 여론이 요동치고 있는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자료가 나오게 되면은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인용되지 않고 기각이 돼가지고 복직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영원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저는 남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지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가지고 계급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국합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